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병원의 내과로 재직하고 있는 전주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 척추염을 종종 진단하게 됩니다. 여러 관절통으로 정형외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관절통으로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보존적 치료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치료들로 전혀 호전되지 않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관절통으로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이 질환에 대한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증상으로 발현하고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한 환자의 사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34세 여성이고 직업상 컴퓨터 타이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굉장히 뻣뻣하면서 양쪽에 여러 손가락 관절들이 붓고 아픈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환자분은 진통소염제를 잠깐 먹으면 증상이 호전되고 해서 관절이 많이 써서 그런가 싶어서 6개월 정도는 경과를 좀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오른쪽 손목을 좀 많이 쓸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오른쪽 손목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진통소염제 먹으면 낫겠지 하고 경과를 좀 보는데 꾸준히 먹는데도 호전이 없었고, 경과가 갈수록 오른쪽 손목은 붓기 시작하고 더불어서 열감도 좀 만지면 뜨끈뜨끈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눌렀을 때는 압통도 동반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증상이 6주쯤 지났을 때는 이제 문고리 여는 것도 어렵고 수저질도 어렵고 오른손을 써야 하는 일은 모두 불가능해져서 환자가 참다가 저희 병원을 찾아왔고, 먼저는 정형외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양상을 보시고 피검사부터 하자고 하셨고,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됐습니다. 이후에는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가 아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질병을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해요, 손 마디마디가 많이 아파요 라는 주 호소로 흔히 찾아오게 되고, 이때 주된 침범 관절은 여기 손목 관절, 그리고 여기 손바닥이랑 손가락이 만나는 여기 너클 부위, 여기 관절, 그리고 중간마디 관절, 여기를 특히 많이 침범하게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손가락 끝마디 관절만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게 될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절통과 함께 부종, 열감, 압통이 동반되는데, 이 부종, 열감, 압통은 염증의 매우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 관절광이 있는데 이 관절광 내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고, 이를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단순 퇴행성 관절염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지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6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경과를 밟게 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피검사가 추가로 꼭 필요하고, 이 피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혈중 염증 수치가 증가되어 있진 않은지, 여러 특징적인 자가 항체가 양성이진 않은지를 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진단이 다소 애매할 때는 관절 초음파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염증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초음파에서 특징적으로 활막염이 보이게 되는데, 추가로 활막염의 정도까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3세 여자이고요. 최근 폐경 후에 폐경기 증상으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업은 손을 아주 많이 쓰는 주방장이었고, 이 환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다는 증상이 주 호소였어요. 여쭤보니까 아침에 뻣뻣한 거는 근데 이렇게 한번 쪼물쪼물하면 10분 이내면 금방 풀린다고 했고, 주로는 손가락 끝관절, 끝마디 관절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손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아프다고 하고, 신체 검진을 했을 때 손가락 관절이 이런 데가 굉장히 마디마디가 두꺼워져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피검사를 했을 때 이번에는 염증 수치는 정상이었고, 초음파를 했을 때 활막염은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매우 전형적인 수부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폐경기 전후로 이렇게 관절통을 호소하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치료는 앞선 류마티스 관절염의 면역 억제제가 아닌 진통제,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입니다. 다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생기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예를 들면 흡연이나 치주염, 감염, 음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병률은 100명 중에 1명꼴이고요. 여성 환자의 비율이 약 13배 정도 더 현저하게 높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진단하지 않을 경우에 아픈 것은 물어나고 2년 이내에 골 손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꾸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 후에는 먹는 면역 억제제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 그걸로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여러 생물학적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질병을 보다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약을 시작하고 증상이 좀 좋아져서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게 되는 궁금증은 언제 약 끊을 수 있나요? 이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감기처럼 잠깐 약을 먹고 증상이 호전되면 끊는 그런 병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처럼 꾸준히 약물로 질병을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90에서 많게는 95% 정도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작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평생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성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통풍도 염증성 관절염이고 그 이외에 건성 관절염, 척추 관절염, 루푸스, 베체트병에서도 듣기에 좀 생소하시긴 하지만 많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염증성 관절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건 관절통뿐만 아니라 부종, 염증, 발적, 열감 이런 걸 동반한 관절통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꼭 저희 병원 내과를 방문하셔서 다른 내과적 질환 여부를 감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